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20번째 이야기. 브리스텔과 리버풀에는 흑인 노예의 피가 스며들지 않은 벽돌이 한 장도 없다. 흑인들의 고향은 아프리카이지만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 구석구석에 수많은 흑인들이 살고 있고 인종차별의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16세기에 벌어진 흑인 노예무역 시대를 살펴봐야 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신대륙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면서 풍요로웠던 대륙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금광을 개발하고 사탕수수와 담배를 재배하기 위해 대규모 농장을 개간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불똥이 아프리카로 튀게 한 바야돌리드 논쟁.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수많은 인디오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잔혹한 식민 통치가 계속되자 스페인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가혹한 통치로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오 인구가 감소하면서 스페인이 카를로스 1세는 노예 폐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스페인 대귀족들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카를로스 1세는 인디오들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바야돌리드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논쟁 끝에 교황 특사는 라스카사스의 의견을 수용해 인디오들에게도 이성과 문화가 있으며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거나 가혹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는 행위가 불법화되었는데 이 바람에 이후 아프리카의 흑인을 대거 노예로 끌고 오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디오는 이성과 문화가 있는 사람이니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고 아프리카의 흑인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예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5세기 중엽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흑인을 잡아들이면서 노예무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을 습격해 건장한 흑인 남자들을 생포했지만 유혈 충돌이 일어나자 방법을 바꿨습니다. 부족의 추장에게 유리나 면제품, 술이나 총과 총알을 주어 매수함으로써 필요한 만큼 노예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이 흑인 노예무역은 라스카사스라는 선교사의 권유로 시작되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예무역은 해안에서 시작해서 차츰 내륙 깊숙이 퍼져나갔습니다. 게다가 1513년에 스페인 국왕이 흑인을 신대륙에 노예로 파는 무역을 승인하면서 흑인 노예는 합법적인 무역 상품이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예무역 붐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노예 상인이 아프리카로 몰려들었는데 묵밤 한 다발로 노예를 사서 중남미 지역에 데려가면 100파운드에 팔 수 있으니 이익이 크게 남는 장사였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노예무역으로 큰돈을 벌자 영국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1660년에 노예무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왕립 아프리카 회사를 설립해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두 나라의 독점권에 대항해 경합을 벌이면서 무역기지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브라질에 진출해 사탕수수와 노예무역을 장악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영국령 자메이카 섬이 브라질 대신 사탕수수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1672년에 노예무역의 독점회사로 설립한 왕립 아프리카 회사를 중심으로 영국, 아프리카, 서인도를 연결하는 이른바 삼각무역으로 네덜란드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어서 영국은 프랑스를 제압해 에스파냐령에 대한 노예 수출에 독점 특허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아예 노예무역을 영국인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법적으로 합리화시켰습니다. 서인도 제도는 영국 식민제국의 주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 이후부터 북아메리카 남부의 담배, 쌀, 미국, 인디고를 생산하는 대농장에서도 흑인 노예를 사용해 아메리카 독립 당시에는 노예의 숫자가 5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영국의 노예 상인들은 아프리카 연해에 노예 기지를 세우고 노예 시장을 열어 생포한 흑인들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노예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철사로 어깨를 꿰뚫어 짐승처럼 무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성사되면 흑인 노예의 어깨나 가슴에 불에 달군 인두로 회사명이 새겨진 낙인을 찍은 뒤 배에 실어 신대륙으로 운송했습니다.
운송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30명이 정원인 90톤짜리 무역선에 무려 390명의 노예를 실었습니다. 노예들은 책장에 잔뜩 붙인 책들처럼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유럽의 상인에 의해서 신세계에 운송된 흑인 노예는 300년 동안에 1,5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예들은 좁은 공간에서 음식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돌림병까지 돌아 죽어간 노예가 전체 노예의 30%를 차지했을 정도로 잔혹하고 비참한 운송이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병으로 죽은 노예들의 시신을 그대로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신대륙을 연결하는 대서양 항로에는 피눈물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예무역선이 지나갈 때면 시신을 기다리는 상어떼들이 배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흑인 노예무역으로 점차 부강해지면서 유럽의 새로운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노예의 낙인. 화면은 한 노예무역 회사가 노예의 가슴에 찍었던 낙인입니다. 모든 노예는 노예선에 실리기 전에 그를 구입한 회사의 낙인이 찍혀 있어야 했습니다. 노예의 사냥꾼과의 싸움에서 사로잡힌 흑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치와 공포 때문에 배에 태워지기 전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배에 태워진 노예들은 발가벗겨진 후 가슴에 낙인이 찍혀졌고 2명씩 짝을 지어 묶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흑인 노예무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전체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되는데 특히 영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항구 도시인 브리스틀과 리버풀의 농구심 발전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 도시는 정부의 보호 아래 사탕수수와 노예무역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습니다. 브리스틀은 17세기 초반에는 세금 수입이 1만 파운드에 불과했으나 노예무역이 시작되면서 무려 33만 파운드 이상으로 급증했고 18세기 초엽에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노예무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리버풀은 17세기 중년만 해도 인구가 4천여 명에 불과했으며 1년 동안의 선박세도 12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709년 첫 번째 노예무역선이 출범한 이후 리버풀은 노예무역에 주력해 유럽 최대의 노예무역 항구로 발전했습니다. 그 후 70여 년 동안 리버풀의 도시 인구는 7배가 증가했고 18세기 말에는 선박세가 60여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1795년 리버풀의 노예무역은 영국 전체 노예무역의 62.5%를 차지했고 유럽 노예무역 총액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인 스스로 브리스틀과 리버풀에는 흑인 노예의 피가 스며들지 않은 벽돌이 단 한 장도 없다고 표현할 만큼 노예무역은 리버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엽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영국의 노예 상인은 약 250여만 명의 흑인 노예를 신대륙으로 팔아 천여만 파운드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영리한 노예 상인들은 단순히 노예무역에서 그치지 않고 독특한 무역 방식으로 이윤을 부풀렸는데 삼각무역이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럼주와 총포, 화약 등을 싣고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가서 흑인 노예와 교환한 뒤 카리브해의 자메이카나 신대륙에 노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팔아 얻은 대금으로는 현지에서 사탕수수를 사다 영국에서 럼주를 만들어 다시 아프리카에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교회도 이교도를 대상으로 자행한 일이라 이것을 인정하는 편이었고 정부와 일반도 비난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무역을 하려면 많은 선박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과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줄 은행업,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업 등이 연쇄적으로 발전하면서 영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400여 년 동안이나 이어진 노예무역으로 유럽 각국들이 부를 창출하고 번성하는 반면에 아프리카 대륙은 대재앙이 휩쓸고 간 듯 황폐해졌습니다. 19세기 초엽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가들은 단순한 노예보다는 숙련된 노동자가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부터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과거 노예 상인이 이제는 노예 해방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퀘이커교도 측에서는 1727년에 노예무역을 허용할 수 없는 관행이라고 선언했고 1783년에는 서인도의 노예해방과 노예무역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해 일반 민중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노예무역은 쉽사리 멈추지 않았고 19세기 말엽에 이르러서야 피로 얼룩진 흑인 노예무역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1번째 이야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발견한 제임스 쿡으로 이어집니다.